오피스텔 강제 집행을 했는데요. 아침 9시 반에 집행을 진행하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9시 반에 도착하려고 새벽 고속도로 길을 달려서 내려갔습니다. 목포 18평 오피스텔인데요. 명도가 수월했으면 안 해도 될 걸음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임차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침 9시 반 약속한 시간이 되자 법원 집행관 2명과 6명의 인부들이 도착했어요.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고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인부들은 방별로 나누어서 후다다닥 순식간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들은 차곡차곡 박스에 담겨서 하나하나 밖으로 들려 나왔습니다. 6명이 순식간에 짐을 다 꺼냈어요. 2시간이 안 돼서 짐이 다 빠졌습니다. 에어컨은 옵션이에요. 이건 그냥 두세요. 죄송하지만 이 집에 달린 모든 것은 다 실어가야 합니다. 이 집의 옵션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에어컨을 떼어간 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집행 비용 영수증을 보니까 에어컨 제거 비용까지 따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을 리뷰해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을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9살에 셋째를 낳고 뒤늦게 시작한 경매로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삼척에 있는 시세 6,500만원짜리 25평 아파트를 4,157만원에 낙찰을 받고 전세 5,500만원에 맞춰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973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포항에 시세 1억짜리 25평 아파트를 8,300만원에 낙찰을 받고 9,200만원의 전세를 맞추면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플러스피 325만원을 만들었어요. 시세 4천만원짜리 횡성 25평 아파트를 3,057만원에 낙찰을 받고 75% 2,300만원을 대출받았어요. 1000에 25의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대출이자를 5%로 계산했을 때 월 대출이자는 96,000원이 나와요. 실투자금은 157만원이 들어갔고 대출이자를 제외한 임대수익은 15만원을 만들었어요. 157만원으로 평생 따박따박 월세 15만원이 들어옵니다. 부동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떨까요? 돈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을 사면 살수록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 부동산을 36개나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남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와, 엄청난 부자신가 봐요 이러는데 이 부동산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누구나 5개 정도는 소액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잘만 만들면 돈이 안 들어가거나 돈이 남는 거예요. 즉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는 근로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사는 겁니다. 건물은요? 건물도 부동산으로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팔린 경매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분야 최초로 1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요. 이 책으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있던 부동산 경매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저도 경매를 공부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본 책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인데요. 책이 술술 읽히게 쉽게 써서 이 책을 읽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뚝딱 읽었어요. 정말 이 책 하나만 보고 책에 붙어있는 유료 경매 사이트 이용권으로 물건 검색해서 2014년 첫 입찰을 했었습니다. 저의 인생 첫 입찰, 인생 첫 폐찰 물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강동구 길동에 있는 삼익파크 맨션인데요. 감정가 3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가 2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1천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임장을 다녀온 결과 제일 저렴한 물건은 2억 8천만원이었고 경매로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3천만원 싸게 2억 5천에 입찰했는데 폐찰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을 보고 낙찰자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냥 부동산에 가서 편하게 집 보고 사지 왜 경매로 비싸게 사는 거야 라며 투덜거렸어요. 시간 낭비 헛수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 한 번의 입찰과 폐찰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그렇게 경매 시장에서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다시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3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냐면 간단합니다. 일반 사람이 사업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급여 소득 곱하기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하면 1년에 1200만원이죠. 10년이면 1억 2천, 100년이면 12억. 월급쟁이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이 훤하게 보이는 우리는 그 보이는 미래에 만족하고 산다면 그냥 지금과 똑같이 사는 거고, 그 끝이 싫고 엔딩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결국 부동산 경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낙찰은 꼭 한번 받아보자라고 결심했어요. 2017년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경매 인생은 시작되었고 양계장에서 탈출을 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10년 전에 3천만원 싸게 사려고 2억 5천만원에 입찰했다가 폐차한 강동구의 이 삼익파크 맨션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파트는 42년이 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앞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2021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1092세대 82년식 아파트입니다. 곧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최고가 10억 4천을 찍었는데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9억입니다. 저는 싸게 사려고 폐차를 했지만 시세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그분은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2억 8천에 산 아파트가 9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두려면 매매가 9억, 전세가 3억이니까 갭이 6억인 거예요. 들고 있으면 1년에 1억씩 벌어주는 이 일 잘하는 일꾼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6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인데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 하이 브랜드인 프로지오 서밋으로 확정됐어요. 용적률 299%를 적용받아 총 1501세대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주변 재건축 아파트 둔촌주공을 보면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도 됐었고, 기간을 한번 보면 조합 설립 인가 2009년, 입주 예정 2025년 1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입주까지 16년이 걸립니다. 강산이 바뀌고도 6년이나 걸리네요. 벌써 전세 물건이 나와 있어요. 12,000세대인데 입주 폭탄으로 전세가는 많이 흔들리겠죠. 84제곱미터가 6억 9,500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19억 5천입니다. 전세로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저렴한 전세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근처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거예요. 전세 수요가 공급을 커버할 만큼 움직이면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입주 쇼크를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는 절대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입주 폭탄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길동 신동아 1, 2차를 재건축한 강동 헤리티지 자회를 보면 2010년 조합 설립 인가, 2012년 사업 시행 인가, 2017년 관리 처분 인가, 2018년 이주 완료,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까지 14년이 걸렸어요. 그럼 21년 조합 설립 인가된 뒤 삼익파크 맨션은 14년 뒤 2035년에 입주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2035년은 강동구 아파트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둔촌주공이 10년차가 될 때 20억짜리 둔촌주공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5억? 30억? 더 진화된 신축 아파트로 짠 하고 나타나면, 거기에 다음 상승장까지 빡 하고 탄다면 수익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렇게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잠깐 돈이 있을 때 하는 투자를 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인 걸 알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판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작은 판에서 종잣돈을 모아서 큰 판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겁니다. 39살에 셋째를 낳고 뒤늦게 시작한 경매로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아낸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가 부동산 경매 분야 최초로 1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책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팔린 책인데요. 확장판으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새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에 경매는 그리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황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을 때, 그때야말로 경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절호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2024년부터 2026년은 경매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1000개 있을 때와 10,000개 있을 때 언제가 좋은 물건을 싸게 잡을 수 있을까요?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겠죠. 경매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이 실제 투자를 해보고 그 사례를 통해 사실을 얘기하는 진솔함,
그게 바로 독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화려한 거짓으로 독자를 현혹하여 잘못된 투자의 길로 빠뜨릴 수 있는 책도 있는데요. 책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옥석을 잘 가려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내용만 잘 걸러서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시길 바래요. 책의 프롤로그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경매를 할 것이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군대 훈련소 때 생각이 나는데요.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가 나는 다시 군대를 와도 조교가 될 거야 라고 자신이 조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군대에 간다면 조교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조교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한다면 저도 다시 태어나도 경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경매를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진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죽기 전에는 꼭 낙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3가지가 첫째, 새아이의 엄마가 된 것, 둘째, 경매를 시작한 것, 셋째, 책을 쓴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 첫째, 새아이의 아빠가 된 것, 둘째, 경매를 시작한 것, 셋째, 앞으로 책을 쓸 것입니다. 경매를 시작하면서 시중에 나온 경매책을 모조리 읽었는데요. 막상 경매를 해보면 간단한데 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은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 쉬운 경매책 한 권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신기하게도 꿈꾸는 모습이 되면 자신의 세상도 변합니다. 작가가 되기 전에는 주위에 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작가 친구가 있어요. 강사가 되니 많은 강사 친구가 생기고 유튜버가 되니 유튜버 친구가 생깁니다. 원래 사람은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붙어 다니는 거예요. 2009 타경 26 땡땡땡 낙찰자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현정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1명이 보증금 봉투를 돌려받을 때 저는 낙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나가는데 대출 상담사들이 나를 애워싸고 명함을 서로 주려고 손이 들어옵니다. 실거주할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경기도 광주 32평 2000세대 아파트이고 2003년식 초품화입니다. 당시 시세 2억 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1,05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1억 5,700만원 대출 75%를 받았고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잔금 납부를 하고 실거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어요. 낙찰받고 2달 만에 원만하게 명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경매를 시작한 2010년에는 다들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하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5년 전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너무 비쌌어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임장 다니기가 힘들었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손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택인지 2011년 후반부터 지방 소형 아파트가 뜨기 시작했어요. 지방의 아파트는 전월세만 놓아도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동생과 함께 했어요. 같이 하면 그 힘은 3배, 4배가 됩니다. 동생과 함께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전국을 다 누볐어요. 동생과 저는 3년 만에 37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7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가장 큰 힘은 첫 건,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투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척 25평 아파트, 시세 6,500만원짜리 아파트를 4,157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취득세 등기비용 210만원, 수리비 150만원이 들어갔고 전세 5,500만원에 맞춰서 실투자금은 마이너스 973만원, 플러스 피 973만원입니다. 플러스 피가 뭡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고 하죠.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플러스 피, 집을 샀는데 돈이 남아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피라고 하는 거예요. 포항의 25평 아파트 투자 사례입니다. 시세 1억짜리 아파트를 8,30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미납관리비 150이 있었고 취득세, 등기비용 다 합쳐서 505만원이 들어갔어요. 9,200만원에 전세를 맞추면서 실투자금은 플러스 피 325만원입니다. 횡성 25평 아파트 투자 사례입니다. 시세 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057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부대비용은 400만원이 들어갔고 대출 75%, 2,300만원을 받아서 1000에 25에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대출이자를 러프하게 5%로 계산했을 때 월 대출이자는 96,000원이 나옵니다.
실투자금은 157만원이 들어갔고 대출이자를 제외한 임대수익은 15만원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책 제목처럼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인 거죠. 그럼 채원이와 별림이의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이와 별림이는 오산 아파트 풀피 투자를 했어요. 채원이는 오산 아파트를 8,2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 1억에 맞추면서 경매 한 사이클을 돌리니까 1,500만원이 들어왔어요. 별림이는 1억 3천만원에 매입해서 전세를 1억 5천만원에 맞추면서 2천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 다 플러스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샀어요. 2024년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오산은 전세가는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원이는 상승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한 지금 시기에도 새롭게 전세를 맞춰도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고, 별림이는 꼭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전세로 본인의 돈을 더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플러스피라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상승 전에 풀피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상승 후에 풀피 투자는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집을 몇 억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꽃, 치킨, 술 등등 판매를 하는 모든 재화, 투자 상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2만원짜리 물건은 판매자가 만원에 사서 여러분들한테 만원을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언제 싸게 사냐가 관건인 거예요. 요즘 같이 하락하는 시기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가 8억, 7억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때 집을 안 삽니다. 언제 사냐면 다시 10억으로 올라갔을 때 집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쉽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안 사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되어야 산다는 겁니다. 결론은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 때, 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나만 사려고 할 때 1, 2억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어가 너무 어렵죠. 가압류, 가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최우선 변제권, 배당, 명도, 알 수 없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책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읽히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재미난 에피소드나 저자가 얼마 벌었다, 돈 벌었다는 자랑만 기억에 남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특수 물건을 해야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특수 물건은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지분물건, 법정지상권, MPL,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분묘 기지권 등 특수 물건이 있습니다. 특수 물건도 쉽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위험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일단 용어가 어려운 특수 물건은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거용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천천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특수 물건을 시작하는 건 이제 스노우보드를 시작하는데 초급 슬로프가 아닌 최상급 슬로프에 올라가서 널리 세븐 720도 회전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버터플라이, 저병부터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초보자는 일반 물건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일이 없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고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물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심플한 권리 관계를 가진 일반 물건이 어려운 특수 물건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계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듯 법원 경매를 통하면 모든 권리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권리 밑으로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을 미상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미상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따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금액만큼 싸게 낙찰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 선순위 임차인이 집주인의 가족이거나 이해관계인이라면 위장 임차인인 거죠. 그럼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싸게 낙찰을 받았고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임을 밝혀내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보증금만큼, 그 금액만큼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성 임차인인지 위장 임차인인지를 색출해낼 자신이 있다면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 중 20명만이 실제로 낙찰을 시도하고 그중 2명만 낙찰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익이 크지 않은 물건이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초보자로 쉬운 물건, 도토리 같은 물건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경매를 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1년에 하나씩만 낙찰을 받아도 좋은 겁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당장 법원에 가서 입찰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경매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을 내보내는 일인데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과연 순순히 집을 비워줄까요? 경매에서는 싸게 사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지만 명도가 어려우면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명도가 쉬운 집이 어떻게 보면 좋은 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이면 가장 쉬운 거고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라고 명도 난이도가 하가 아닙니다. 명도는 점유자를 만나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도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포 18평 오피스텔인데요. 시세 4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3,173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출 80% 2,440만원을 받고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받으니까 취득세, 등기수수료, 수리비를 빼고도 돈이 17만원이 남았습니다. 플러스피로 18평 오피스텔을 샀어요. 이 오피스텔은 강제 집행을 했는데요. 아침 9시 반에 집행을 진행하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시 반까지 도착하려고 고속도로를 타고 새벽길을 달려서 내려갔어요. 명도가 수월했으면 안 해도 될 걸음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임차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법원 집행관 2명과 6명의 인부들이 도착했습니다. 열쇠 업체에서 문을 따고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뒤따라 들어간 인부들은 방별로 나누어서 후다다닥 순식간에 집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들은 차곡차곡 박스에 담겨서 하나하나 밖으로 들려 나왔습니다. 6명이 순식간에 짐을 다 꺼냈어요. 2시간이 안 돼서 짐이 다 빠졌습니다. 에어컨은 옵션입니다. 이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이 집에 달린 모든 것은 다 실어가야 합니다. 이 집의 옵션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에어컨을 떼어간 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집행비용 영수증을 보니까 에어컨 제거 비용도 따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이 집이 강제 집행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장을 붙였어요. 짐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으니 짐 주인은 와서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짐 보관 비용은 집행을 하는 사람이 미리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짐을 빨리 찾아가주면 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듭니다. 집행 후에도 임차인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법원 집행관에게 들어보니 그 임차인은 법원 집행관에게 난리를 쳤다고 해요. 정말로 집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점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강제 집행은 손해입니다. 둘 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 정도를 이사비로 주고 명도를 빨리 완료하는 게 낙찰자 입장에서도 이득인 겁니다. 점유자 입장에서도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게 이득인 거죠. 서로 윈윈인 거예요. 올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오릅니다. 아직 규제가 있는 이상 더 폭락합니다. 수년간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로서 생각합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건 여러분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예측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아요. 아마도 변화 앞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대규모로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안 당하려면 반드시 법을 알아야 해요. 경매를 통해서 알면 더 쉽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누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하고 전월세, 매매 등 부동산 기초 지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특히 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보이지도 않는 점을 따라서 앞만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 혼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건 졸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앞만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바쁘고 가족들도 신경 써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9가지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몇 억 수익, 그런 큰 수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에서 변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한 발자국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없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라도 움직여 보세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느 곳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 책을 쓴 이현정 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 만큼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진짜 자신이 그린 대로 살아갑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어요.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얻은 실패는 그것은 곧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패차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길 바래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은 무조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초판 한정 별책 부록으로 10만원 상당 리츠고 2개월 이용권이 들어있고 2024년 주목해야 할 경매 투자 지역 탑 7이 들어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을 꼭 받아야 할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서 이벤트는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프 모임을 진행할 건데 책은 오프 모임에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첨되셨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오프 모임에 오신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로 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고 더보기란의 링크로 오프 모임 참가 신청해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거인의 정원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